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칼라 스타가 지은 운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인상을 다루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모에 다다랐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운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잘생기고 엄청나게 예쁜 사람들, 길에서 쓱 봤을 때 연예인인가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외모가 훤칠한 사람들이라면 평범한 외모의 사람보다 운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각자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소개될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돈을 벌 기회, 공부를 잘할 기회, 연애할 수 있는 기회 등등 외모가 더 훌륭할수록 높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통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훌륭한 외모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이죠. 색즉 시공할 때 그 공이에요.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좀 많구나. 나를 잘생겼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좀 많구나 하는 그냥 팩트입니다. 그 팩트가 좋게 쓰일지 나쁘게 쓰일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잘생기고 예쁜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대신 빼어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푸근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죠. 또 펄벅의 소설 대지에 보면은 너무 예쁜 사람은 어릴 적부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대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책 내용에 따르면 너무 예쁜 사람은 취업에서 여자 면접관에게 무의식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나보다 예쁜 사람을 같은 팀에 받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라고도 합니다. 즉, 외모가 일반적으로 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좋은 외모가 일반적으로 어떤 운을 끌어당기는지를 알고 이에 대한 자신의 애티튜드를 되짚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얼굴이 매력적이냐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사실 많다. 만연한 미디어 환경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획일화되고 서구화된 천편일률적인 잡지, 표지 인물들이 그것이다. 성별, 문화,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누가 예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는 아기들도 마찬가지다. 매력 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두 장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6개월 된 아기도 어른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점수를 매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또한 아기들은 더 예쁘장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아기의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겨우 2개월 된 어린 아기도 더 예쁘다고 알려진 다른 아기들을 더 오래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과 2개를 비교하는 것이든 밤에 파티에 갈지 집에 그냥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 뇌에 있는 보상 회로는 한쪽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될 가치를 계산한다. 그런데 예쁜 얼굴은 그 얼굴 자체로 우리 뇌에 있는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 제니퍼 로렌스와 라이언 고슬링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 그들은 명문대학이 박힌 이메일 주소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비싼 뮤지컬 티켓으로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맞장구를 쳐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존에 도움이 될 보상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외모는 실제로 강력한 무기이자 자산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우면 태어나자마자 이로움을 얻기 시작한다. 제3자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생후 3개월 아기의 부모는 외모가 평범한 생후 3개월 아기의 부모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정성을 쏟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록
덜 예쁜 아기를 둔 부모라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더라도 덜 놀아준다고 한다. 물론 그 사실을 부모는 자각하지 못한다고 연구 결과는 말한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졸업 앨범을 볼 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학교에서 잘 나갔던 이들로 여긴다. 남다른 턱선에 광대가 살아있다면 축구팀 주장이거나 학생회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러움을 자아내는 광대를 가진 학생들은 팬레터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학생들에게는 보충 수업 제한이 더 많이 들어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학생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교사들의 기대감은 학생이 그 후에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그 학생은 아름다움 덕에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이 되고 더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난한 집 아이 중에서도 예쁘장한 아이들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며 그리해서 출세할 여지가 더 커진다. 매력적인 사람들이 고급 호텔의 직원, 뉴스캐스터, 알래스카 주지사처럼 보수도 더 좋고 사람들 눈에도 더 잘 띄는 일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영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고 상담원으로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더 폼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계급의 맨 꼭대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미학적 자본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하고 측량 가능한 보너스다. 물고기는 물을 빼고 생각할 수 없듯이 어떤 유기체를 이해하려면 그 유기체를 생태학적인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같이 할 때 지구의 어느 곳, 어느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다. 우리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생태학적인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인이라는 존재다. 타인의 존재는 사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 기반이다. 우리는 친구, 직업, 연인, 취미, 환경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받은 소수는 더 나은 선택권을 갖는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미 확인된 긍정적인 정보만큼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한다. 이 후광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고 똑똑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게으른 뇌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그들의 이목구비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은 그들의 모든 것을 환하고 빛나 보이게 하는 필터 구실을 한다. 이 필터 때문에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이런 효과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했던 나는 정상적인 사람치고는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서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움이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사례들이었다. 범죄로 기소됐을 때 매력적인 사람은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좀 더 관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은 자존감을 강화해주는 이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이 자존감의 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행운이다. 그러나 외모에 과도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참 피곤한 일이다. 미남 미녀로 둘러싸인 세계 안에서 자신의 서열에 따라 자존감이 정해져야 한다면 그것이 위협받게 되거나 그것이 가진 것의 전부일 때는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매력을 찾고자 하는 당신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겠다. 첫째, 자신이 멋지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내면화해서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탄탄한 자존감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번 장은 매력적인 외모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는 외모를 그 사람의 성격까지 포함한 일괄 상품으로 본다. 얼간이처럼 굴면 더 못생겨 보이고
친절하고 재미있으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데이트를 하기 전에 알고 지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에게 외모 때문에 끌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결혼정보업체의 리사 클램피트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게 되면 큰 맥락에서는 외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직업, 키, 나이, 머리카락 색깔, 얼굴의 균형감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직업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화장을 짙게 하는 여자가 민낯으로 다니는 여자보다 수입이 더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미용 관리는 여자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뷰티 보너스라고 한다. 넷째, 외모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해독한다. 따라서 외모를 가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종일 뚫어져라 바라볼 일은 없지만 타인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므로 잘 관리된 외모는 타인의 호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자신을 최대한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라. 그리고 당당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끌어내라.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만점의 존재다. 그러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라스타가 지은 운의 탄생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에 딱 한 페이지를 읽고 5분 시간을 내어 오늘 공부할 각오를 다지는 하루 5분 공부 각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